네,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경제 현안들 저희가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발생한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중에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빅뉴스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로 저희가 뉴스를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으로 5가지 키워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 뉴스가 저희가 정한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타야 한다? 뭘 타야 될까요? 자, 122조, 세금이 해결사, 태워야 산다, 성남이 성났다. 자, 제가 봐도 좀 궁금한 뉴스들인데요. 어떤 소식인지 하나씩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타야 한다. 자, 뭘 타야 되나요? 국내 증시 지금 연일 불을 뿜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스피가 6,300, 전혀 볼 수 없었던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는데 오늘은 그 기록을 깨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불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무라에서는 지금 8,000피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정말 긍정적인 아주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캐스터가 좀 소식을 풀어주실까요? 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라는 밈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5,000피를 돌파한 지 한 달 만에 6,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6,3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빅테크들의 지속되는 AI 투자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 역시도 신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인데요. 연일 상승세의 코스피는 글로벌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8,000포인트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노무라 증권에서 올해 코스피 상반기 상승률 전망치를 7,500에서 8,0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국내에서는 하나증권과 흥국증권이 7,900포인트까지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스피 불장이 예상 이상으로 길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상고하저에 대한 전망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 정책에 대한 효과가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다른 정책, 이 대응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마감 지수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세로 마감하기는 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어제 6,3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현대차가 반등하며 상승을 이끌었고요. 장중에 6,347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다만 마감 지수 가까워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다시 한번 출회됐고요. 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이 오늘 좀 더 강한 흐름 가져갔는데요. 제약바이오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0.3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1,200포인트를 돌파한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감 지수는 1,192포인트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금방 우리 김주영 캐스터가 전해주셨지만 오늘 새벽에는 사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증시가 어쩔지 약간 불안감이 있었는데 장중에는 정말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또 했고 마감은 조금은 진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더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증시 기대감을 갖고 계속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122조라는 키워드로 정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국제정세 소식인데요. 트럼프가 관세를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또 이번 주 해서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제 헌법에 불합치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관세를 다른 규정을 통해서 강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캐스터가 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뜨겁게 그리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뉴스죠. 주말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시장이 유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반엔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훈풍이 불었던 시장이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글로벌 관세를 10%, 또 다음 날에는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의 글로벌 관세를 우선 부과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도 기존 대미 투자를 이어서 우선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것이 해당 국가들에게 훨씬 더 나쁘게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122조와 201조, 그리고 이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양한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 새롭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이게 국제 정세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또 전쟁이 또 일어날지 지난주에도 사실 불안불안했는데 이번 주말도 또 그런 불안감을 갖고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저희가 세금 해결사 이렇게 키워드로 정해봤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한 달도 안 돼서 강남 쪽에 집값이 3억이 뚝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뭐 강남을 포함해서 용산, 대표적으로 서울에 집값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데 집값이 꺾이는 매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에 따라서 더 집값이 하락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은 계속 오를지 여러 가지 관심 사항으로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김효선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이제 좀 옆에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관련해서 지금 강남하고 용산 집값이 좀 떨어졌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5월 9일 이후에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되는 게 폐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은 좀 다른 건지 최근에 나오는 뉴스 소식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네, 최근에는 정부 정책의 데드라인에 따른 그 부동산 주택 가격 조정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한다거나 종부세 강화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직접 챙기시니까 이제 다주택자분들도 그 이전에는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고민을 했다면 이젠 실질적으로 매물들이 직접 출하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2월 마지막 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가 마이너스 0.06% 그리고 송파가 마이너스 0.03, 서초가 마이너스 0.01%로 강남 상구가 전국 서울 전역에서 가장 먼저 그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국의 모든 곳에서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대출에 관련된 것들이 아무래도 고가주택 위주로는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소화할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매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면서 강남 상구 먼저 지금 하락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는 지금 5월 9일 이전까지는 지금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종부세 같은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도 강도로 정책이 정말 직접적으로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의 아주 가장 핵심 지역인 이제 강남하고 용산은 집값이 조금 떨어진 그런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구리와 같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도 비규제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또 이제 풍선 효과로 오히려 좀 가격이 오르지 않냐 그런 수치까지도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은 뭐 풍선 효과 뭐 반사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절치도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규제 지역에 지정이 되면은 대출과 그리고 세제 그리고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실수요자들이 서울이나 규제 지역 안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투기나 투자 세력들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임차 시장도 매물이 좀 부족하다 보니 비규제 지역 위주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수요자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 서울 핵심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으로 전환된다면 비규제 지역도 역시 동조화 현상으로 같이 하락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것들은 지속될 수는 있지만 그 상승의 그 상한가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규제 지역이 다시 규제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혼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더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월세 시장? 임차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 지금 상황이 좀 더 심각해 보입니다. 202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전세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부터는 신규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또 규제로 인한 구축 매물들도 조금씩 강제적으로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축과 구축 모두 전세 매물이 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지금 매매를 하려던 그런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고 또 임차 시장에는 수요가 아파트 위주로 선호를 하다 보니까 수급 밸런스가 계속해서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는 전세가뿐만 아니라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임차인들은 주거비 부담이 앞으로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 주위에 물론 이제 우리 김효선 전문위원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이 내 집 마련 지금 해야 되냐, 네. 지금 집 사야 되냐, 아니면 하반기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질문들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 집 마련 전략 5월 9일까지 시기를 못 받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하반기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요즘에 다주택자들한테는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질문들도 많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를 사야 되냐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하락 전환된 얘기를 앞서서 하긴 했지만 사실 매수 심리 자체가 꺾인 건 아닙니다. 지금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대출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건데요. 지금 만약에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5월 9일 이전에는 다주택자들의 그 조금 더 저가로 내놓는 매물들이 출회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5월 9일 이전에 본격적으로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는 것은 굉장히 좀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부세 관련해서도 하반기 때 또 추가적인 제도 강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하락된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이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의 기회를 잡는 것은 바람직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건 올해가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 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전문가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다주택자분들은 좀 고민이 깊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도 찾고 많이 상의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국민은행에서 지금 전문위원 하고 계시니까 상담 사례도 많이 보시고 네. 실제 얘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담 사례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어떻게 조언을 주시는지 살짝 우리 코너를 통해서 좀 조언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다주택자들 종부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감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종부세가 조금 완화됐을 때도 다주택자를 탈출하는 전략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실질적으로 이제 중단이 된다라고 발표되니까 이제 좀 급한 마음에 이걸 정말 양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증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에 관련된 문의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팔지 않는다면은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택을 좀 분산하면서 명의를 하나로 지금 이제 수렴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한 주택으로 좀 가지고 있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화하는 측면에서는 주택이 계속 규제가 되다 보니까 꼬마 빌딩이라던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돈에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로 수익률이나 차익이 기대되는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들을 추천받는 그런 상담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에 대한 그런 세금들이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자산가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절세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절세나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상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시대에는 좀 부동산 시장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 의원께서는 이제 부동산을 보는 지혜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혜 간단하게 좀 정리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부동산 시장과 지금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도 지금은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 불패를 믿고 과도한 레버리지 같은 걸 통한 전략들은 좀 무모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현금 보유 여력에 따라서 어떤 거를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특히 신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시대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전망이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것들 그리고 저평가된 것들 위주로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소식은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번째 키워드 태워야 산다. 자, 어떤 뉴스인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 이번 주에 이게 또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해서 역시 사상 최고치 경신에 기여를 했는데요. 자사주 의무 소각이 이제 규정이 명문화됐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주현 캐스터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자사주의 의무적으로 소각을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를 증권가에서는 K디스카운트의 종료 선언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 증시,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또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대부분 소각을 해서 주식수를 줄이고 주주 가치도 제고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주식수가 줄어들면 주당 순이익 그리고 배당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실제로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할지 아니면 어떻게 발표했는지에 따라서 목표 주가 역시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발표하는 기업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네 번째 소식 정리해드리고요. 다섯 번째 저희가 키워드로 정리한 성남이 성났다. 어떤 소식인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분당 신도시가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당 신도시가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대상들이 상당히 이제 이쪽 주민들이 기대감도 있고 또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도 이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자, 이주대책 미비로 분당의 인허가 물량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인지 이동재 캐스터가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 그중에서도 분당을 둘러싼 재건축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 성남시장인 신상진 시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 2차 물량이 타 1기 신도시와 달리 물량 제한 규제를 받은 것은 정치적 차별이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독 분당만 콕 집어서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청 단지들의 평균 주민 동의율이 90%가 넘었는데도 정부가 이주 대책이 준비가 미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재건축 정비 물량을 동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강한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성남시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타 신도시들은 이미 이주단지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로드맵까지 마련 중인데 현 신상진 시장의 협상이 미흡했다고 밝힌 겁니다. 또한 자신이 성남시장이 된다면 취임 즉시 국토교통부와의 협상 채널을 가동해 분당의 물량 제한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신상진 시장도 서한문을 통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정상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자, 분당 신도시가 있는 성남시는 상당히 관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이자 또 관심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자, 이 소식 관련해서 잠시 후 진행하는 2부 초대석에는 최근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모시고 분당 재건축 문제를 비롯해서 이 지역 현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 5 일부 소식은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까지 이동재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